청주 청원구 사적 모임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가 기폭제가 될 수 있어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청주 원도심 고도 제한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 주민 설득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유족 측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진하던 차량의 엔진 회전수가 몇 초 만에 급격히 상승했다는 주장입니다. 충주에서는 불법 주차된 화물 차량 때문에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충주시가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청주 청원구의 사적 모임 관련해서 31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이달 들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 오후 4시까지 어제 하루 전체 확진자와 비슷한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청원구 소재 사적 모임 관련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과 도내 1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고 가족, 직장 등으로 연쇄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청주와 증평, 괴산에서 사흘간 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아직 백신 접종을 안 한 학생들이 대부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그 백신과의 연관성이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백신 접종 참여 부탁드리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천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지난달 6건에서 이번 달에는 벌써 3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정부는 모임 인원 제한만 조금 풀어주는 수준에서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똑같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오락실과 영화관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허용됩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전면화되는 시기이기에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보다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인구 이동이 우려되는 설 연휴가 오미크론 확산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고향 방문 등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거센 주민 반발의 원도심 고도 제한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원도심 이곳저곳에 계획성 없이 고층 아파트가 솟아오르는 걸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인데 주민 설득이 관건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거센 항의를 하는 원도심 주민들. 왜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밀어. 못하게 해야 돼요. 결국 신축 아파트의 고도를 제한하는 원도심 경관지구 입체적 관리 방안에 대해 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강론의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총론은 변함이 없을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해 한 차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도심의 경관보존이란 정책 방향에 위원들이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도로폭의 1.5배 높이까지만 건축 허가를 내줬던 규제가 사라진 이후 원도심에 대한 고도 제한 빗장이 풀렸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개발 규제책을 마련하는 데는 2년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시관리 계획을 바꾸는 게 난개발을 막는 가장 신속한 수단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재심의 결정이 난 만큼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등 보상책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서 개발업자의 수익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청주시는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 원도심 층수 제한 논란과 관련해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원도심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너무 늦지 않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원도심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원주민에게도 청주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난개발은 지금 당장은 달콤하다고 느낄 수 있어도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청주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유족 측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을 분석해보면 후진하던 차량의 엔진 회전수가 불과 몇 초 만에 6,000rpm까지 치솟았는데 자세한 내용 이태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랙박스 경고음과 함께 차량이 굉음을 내며 달립니다. 30m가량을 거꾸로 달린 차량은 주택 담벼락을 충돌한 후에도 멈추지 않고 더 속도를 내더니 5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춥니다. 지난달 21일 청주시 복명동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으로 6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크게 다쳐 사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후진하던 차량의 속도는 90여 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시속 68km까지 올라갔고 엔진 회전수는 무려 6,000rpm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의혹을 제기합니다. 후진해서 시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68km를 갔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이 차량에 탑재돼 있던 사고 기록 장치 EDR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고 엔진 스로틀 밸브는 100% 개방, 즉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가 실리지만 유족 측 의뢰로 EDR을 분석한 전문가는 EDR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기포와 냉납 현상이 꽤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초지 EDR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 엑스레이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차량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경찰은 사고 기록 장치 EDR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곳이 하나둘 늘고 있지만 충북은 새해 들어서도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천과 충주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을 뿐 청주는 상승세가 주춤하며 사자와 팔자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제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올 들어서도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비교적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지속적인 교통망 확충에 외지인들의 아파트 구매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둘째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9%지만 제천은 0.23%, 충주는 0.17%로 부부권의 상승률이 도내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구축 아파트 위주로 매집 투자자 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또 충주 같은 경우는 기업 도시 등 신규 아파트 위주로. 하지만 청주권 아파트 시장은 북부권보다 낮은 수준의 보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서원구가 0.07% 상승하는 등 주간 평균 0.05%가 올랐지만 충북 전체 상승폭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번 주 매매 수급 동향도 정확히 기준치 100을 기록해 수요와 공급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충북의 보합 상승은 다른 급상승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폭을 채우는 조정 기간이며 향후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매매 수급 동향이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건설 중장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많은데요. 충주에서 낮이든 밤이든 불법 주차된 화물 차량 때문에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행동 일원의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 목행동의 한 도로입니다. 주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도 대형 화물차가 도로 한쪽에 주차돼 있습니다. 번호판이 충북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신고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주차로 추정됩니다. 도심 내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도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물차 대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주차 공간은 부족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입니다. 일반 도로에 주차를 했을 때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한테 불편을 상당히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인사사고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충주시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사업비 166억 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목행동 소재 5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화물차 30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토목공사는 지금 착공이 된 상태고 건축은 아직 그 설계가 안 나왔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리동이 들어가고요. 이제 뭐 그 화물 그 운송인들의 그 이제 조금 편의.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개장하면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되고 주차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시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소독약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충주시와 충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할 소독약으로 4급 암모늄 계열 살균제를 주로 구입했습니다. 지난해 총 13차례 구매 가운데 10건이 4급 암모늄 계열 성분이 든 소독약으로 구입액은 1억 600만 원에 이릅니다. 4급 암모늄 계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물질 가운데 하나로 폐쇄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호흡기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8일 밤 충북혁신도시의 한 노래방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채 영업을 하던 업주와 이용객 2명 등 총 3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 9일과 10일에도 유흥업소 2곳과 마사지업소 1곳에 심야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해 16명을 단속했습니다. 제천과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천시 덕산면의 야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지난 12일 단양군 대강면에서 1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ASF 감염 사례는 모두 65건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아크릴에서 300만 원, 청주 지역 건축사회 이인규 회장의 회원 1동, 주식회사 수정케미칼 대표이사회 임직원 1동이 각각 10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복대동 현대 1차 아파트, 무속인 박일복 씨께서 각각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산남고 3학년 남가은 학생 16만 원, 청주 세광중 3학년 남유찬 학생이 15만 5,460원, 청주 대성 우성 3차 아파트 강건치 노인 회장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무모한 초밥 충북대점 한아름 씨, 벌툰 동남지구점에서 각각 10만 원, 청주 흥덕구 강내면 궁현 1구 정한 김태복 씨, BJ 건설기계 주식회사에서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충북 적십자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이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다음 주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일부 당원들이 김 전 의원의 행보를 문제 삼아 출마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 당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은 다음 주에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마감된 충북 지역 전문대 정시원서 접수 결과 전반적으로 저조한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1.42대 1, 대원대 1.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충청대학교는 경쟁률이 0.83대 1, 충북도립대 0.7대 1 등 일부 학교는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간호학과와 응급구조과 등 보건계열은 두 자릿수 경쟁률 강세를 보였습니다. 괴산읍 신길이 의료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됐습니다. 괴산군은 업체 측이 신청한 사업계획 허가기간 1년 연장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이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마을 중심에 입지해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3년간 반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495개 전체 학교와 36개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화장실과 탈의실 등의 불법 몰카 설치 여부를 연중 2차례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탐지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또 올해 16억 원을 들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화장실 칸막이 가림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